최근에 이제 문의하신 분도 이제 농산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법인으로 좀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농산물 유통하시는 분들, 스마트팜 그리고 농산물 가공 이쪽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농업법인으로 하면 혜택이 있다면서요 하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시작은 늘 그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일반 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가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걸 알기 전에 그냥 뭐 한 거죠. 일단은 사업을 먼저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주변에 이제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농업회사 법인이네? 이러면 이제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농업법인 하셨어요? 왜 농업법인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농업법인이 하다 보니까 개인보다 낫고 뭐 이렇게 뭐 대출도 좋고 뭐 세금 감면도 있고 뭐 이렇다더라. 그렇죠. 이런 걸 듣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업체를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 하나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사업의 내용이 농업법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농업법인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가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농업법인으로 혜택이 있어야지 뭐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렇죠. 거고, 무작정 했다가 내 사업이랑 안 맞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첫 번째 질문인데, 사업 내용이 농업법인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게 중요한 이유, 뭐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농업법인은 일반 법인과 다르게 사업의 범위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문의하신 분도 이제 농산물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데, 법인으로 좀 농업법인으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 근데 이제 내용을 쭉 듣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입 농산물을 가져오시더라고요. 아, 그게 옛날엔 다 됐었는데. 그렇죠. 농산물을 수입을 해서 이거를 뭐 1차적으로 가공하는 것도 있고 또 판매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게 주업인데, 이제 말씀을 드리죠. 농산물 수입업은 농업법인이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분리를 하든지, 예, 그렇게 해야지 기존 거를 다 전환해 버리시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업 내용을 알고 우리 하는 사업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농산물 수입업 이외에도 뭐 농산물 이외에 공산품을 유통한다든지 잃어버리면 이거 사업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농업법인을 설립을 하되 기존의 사업체를 같이 유지해야지 되는,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로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순수한 농업법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그렇죠. 이게 섞이면 이제 애매해지니까. 섞이면 나중에 이제 실태 점검이란 걸 해가지고 뭐 농업 외 사업 소득이 이제 과하거나 또 그 일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농업법인 너는 더 이상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농업법인을 철회하고 일반 법인으로 전환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농업법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혜택 정확하게 확인해라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농업법인 하는 이유가 이 혜택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뭐 전환을 하든 만들든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좀 곰곰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지원 사업. 지원 사업이라 하면 돈을 주는 거죠. 그렇죠. 돈을 받는 거지. 그렇죠. 돈을 받는 거고 뭐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보면은 이제 돈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쓰는 것도 있고, 혹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환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뭐 형태는 많지만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을 때 농업법인이 유리하다라고들 많이들 인식하시는데, 제가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만약에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라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죠. 정책자금이라든지 뭐 우리가 아는 신용보증기, 기술보증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 다 이용하면서 그리고 예산도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이런 일반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셔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단지 맞는 부분은 뭐냐면 지자체에서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보면 뭐 농업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그렇죠. 예, 뭐 아니면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제조 가공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제 정부와 같이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농업법인이어야지 혜택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지원을 받고자 하는지를 판단하시고 농업법인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알아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질문까지 하시면 어디서 알아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자금은 둘째치고 지자체 지원 사업은요 보통 매년 좀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의 농업경제과, 농촌진흥과 뭐 부서가 이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데 가셔가지고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올해 혹은 작년에 지원 규모나 사업 내용이 있으면 가이드를 달라고 하면 공문이 있잖아요.
네.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제 공문을 잘 만드니까 그렇죠. 책자도 있고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걸 줘요. 그럼 그걸 보시고 이런 요건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돼야 지원받을 수 있구나를 아시면 거기에 맞춰서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해보면 발품을 팔아야 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한 번이라도 더 만나면 하나라도 더 좋은 정보를 또 얻어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이제 뭐 각종 모임이라든지 뭐 학교 이런 데서 이제 농업 관련된 기술을 교육하거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것들도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 혜택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혜택. 세금 혜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하기보단 우리 이제 박세용사한테 질문을 통해서 할 건데 네. 일단 농업법인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법인세를 깎아주죠. 깎아준다. 어떻게 깎아줄까요? 일단 이게 업종에 따라 달리겠지만 재배업이다. 그럼 뭐 100%, 뭐 식량작물은 100%, 작물 재배도 뭐 50억까지는 100% 감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아니다 유통 가공이나 뭐 다른 거는 50% 감면이 있죠. 하지만 그 50% 감면은 기한이 있죠. 5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업종에 맞춰서 지금 박세무사 말대로 혜택이 있는데 이 역시도 좀 반은 좀 맞고 틀리다는데 일반적으로 농업도 이런 혜택이 있지만 일반 사업체들도 네. 모든 업종은 아니지만 창업 중소기업이 되시면 뭐 과밀 억제법 밖에서 설립했거나 청년 창업하거나 하면 뭐 50%, 70% 이렇게 감면 그렇죠.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농업법인이 굳이 아니더라도 내 사업 목적이 그런 감면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농업법인 전환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꾸 왜 못하게 하지?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조금 이식하시라는 의미니까 예, 보시는 거고. 왜냐면 요즘에 농업법인 문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다 농업법인 하겠대. 근데 얘기 들어보면 사실 농업법인 요건을 못 갖추신 분도 있고 한데 어거지로 만들려다 네. 보니까 이거 사후 관리도 있고 복잡합니다라고 하면 근데 왜 만드세요라고 들어보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니까 네. 한번 문의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농지와 관련된 혜택이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영상에서도 많이 찍었지만 농지를 살려면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농업법인이든가 농업인이어야죠. 그렇죠. 이런 자격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농지증이라는 걸 그렇죠. 발급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 해야 되는데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일반 법인에서 농사를 아무리 짓겠다 해도 취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농지를 취득하려면 법인의 뭐 업무 집행권자 중에 농업인이 있어야 되고 지분 그렇죠. 중에 농업인이 포함되어야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또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게 뭐 이렇게 반반이 많아. 요즘에 대세가 네. 반반이기 때문에 네. 자 농지를 사는데 목적이 뭔가 봤더니 내가 가공시설 혹은 창고를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땅은 엄밀히 얘기하면 농지는 아니죠. 그렇죠. 대지죠. 대지, 뭐 잡종지, 공장용지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처음엔 농지지만 지목 변경을 통해서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목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라면 일반 법인도 살 수 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고자 하는 게 농사가 아닌데 어거지로 농지를 사가지고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 농지법에 위반되니 안 되니 따지지 마시고 사업 목적에 가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농업법인이 되면 감면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요게 이제 또 차이는 있는데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농업법인은 취득세 감면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농사를 몇 년간 짓다가 내가 가공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지목 변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대지로 바뀐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지목이 바뀌면 농지 전용 부담금 그렇죠.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이것도 감면이 되고 그게 크잖아요. 그렇죠. 뭐 몇 억씩 나오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를 짚는다 그러면 농업법인을 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미 일반 법인으로 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바꾸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뭐 그렇죠. 신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미 업체들도 많고 사업을 해왔는데 다 바꾸려면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 그렇죠.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농업법인 맞겠다 판단이 되셨다면 1차적으로 농업법인에는 농업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주 중에 농업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농업인이 없다 주주 중에 그러면 농업인을 준비하셔서 그 농업인이 지분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야겠죠. 네. 이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이 거쳐진다라고 하면 기존 법인에서 이제 정관을 변경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농업법인으로 바꾸겠다 해가지고 주총이나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변경 절차를 거치고 그게 진행이 끝난 다음에는 지자체에다가 사전 설립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 사전 설립 신고가 끝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 등기를 변경을 하고요. 그러면 일반 법인에서 농업법인으로 법인 등기와 상호가 바뀝니다. 번호는요? 법인 번호. 번호는 유지가 되죠.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도 그대로 유지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행정적으로 법인 설립할 때 했던 행위를 한 번 정도 더 하시는 거고 네. 특이한 건 이제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업인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요거 정도만 인지하시면 나머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해보시고 안 되면 문의를 주셔라.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농업법인 할지 말지 혹은 네. 전환을 할지 새로 하나를 만들지 이런 얘기 했는데요. 아마 답변이 다 100% 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문의를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의 한줄평 하신다 그러면 세금을 고려해서 농업법인을 선택하세요. 사업 목적을 고려해서 전환을 고려하세요.